여러분, 서범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나의 아름답고 추한 몸에게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김소민 작가가 쓴 책입니다. 그리고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에서 출간한 책입니다. 이 책 역시 제가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. 이 저자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. 저자 소개란에 보니까 글쓰기 노동자로 반려견 몽덕이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력을 보니까 13년간 그 한겨레에서 기자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. 그래서 그런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책에 그 어떤 그 서술되어지는 묘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이 잘 된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차별받는 그 대상들이 있죠. 차별받는 사람들.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제 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몸이 차별받고, 또 장애가 있는 몸이 차별받고, 또 가난한 몸이 차별받고, 병든 몸이 차별받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어떤 몸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차별과 무시에 관해서도 이제 저술을 하고, 또 저자 본연의 어떤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. 특이한 것은 여기 책에서 보니까 이제 그 저자가 서두 부분에서 그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, 이 핸드폰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현 문물에 물이 들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가. 그리고 이게 없을 경우에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그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, 또 단순히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만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흥미롭게 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좀 중점적으로 오늘 이제 그 독서 토론 모임을 하면서 이 책을 다루고 왔는데요. 그 우리 그 회원들 중에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계셔서 어머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한번 좀 다루어 보게 됐는데요. 그래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띈 대목이 있었습니다. 한 두 곳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책 내용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데 너무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또 안 되니까. 여기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 1998년에 현대 자동차 노조가 36일 동안 이제 총파업을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.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총파업을 할 때, 그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그 아줌마들,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밥 해주는 그 아줌마들이, 냄비를 두드리면서 제일 앞줄에 서서 그 시위대와 함께 이제 시위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근데 단순히 그 시위에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이 아주머님들은 시위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시위대들 또 이제 밥까지 이제 다 해서 또 챙겨주는 일까지 겸해서 이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총파업을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정리해고를 이제 딱 하는 걸로 이제 협상이 되어졌는데, 그 당시에 이제 277명만 정리해고하기로 이제 노사가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. 그런데 277명 중에 그 144명이 누구였냐면 이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여기서 저자가 아주 이거 참 아주 신랄하게 잘 꼬집어준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면서 밥하는 사람은 찬밥 취급을 당한다. 이 대목이 참 아주 그 가슴에 와닿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이제 그 JTBC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그 한 가정의 엄마가 집안 일이며 또 이 밥 해주는 일, 그런 일을 온갖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그 압력 밥솥에 밥을 올려놓고 그 사이에 안방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그 사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저자가 해준 요 대목이 더 이렇게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.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면서 왜 밥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왜 찬밥 취급하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서 엄마들도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아왔다라는, 여성으로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제 눈에는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이제 딸들만 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눈이 더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그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최은영의 소설 당신의 평화에서 어머니는 평생 자기 속옷 한 번 맘대로 못 사는 시집살이를 했다. 그 한을 풀어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은 큰딸이지 큰일 할 아들이 아니다.
그 지난한 인고의 시간을 보상해 줘야 할 사람은 자기 대신 시댁 부엌으로 들어가야 할 며느리이지 잘난 아들이 아니다. 예, 이러면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억압받는 자가 억압받는 자를 억압한다. 예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요 대목. 예, 참 아주 뭔가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또 저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. 50대 지인은 엄마에게 아무짝에 쓸데없는 딸년이라는 말을 늘 들으며 자랐다. 이 말은 엄마 자신에 대한 경멸이기도 했다. 첫 아들인 형을 낳았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전시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.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 의미는 없는 존재였지만 새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.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쌀밥을 먹었고 어머니와 딸들은 귀 떨어진 상에 따로 둘러앉아 보리와 감자가 섞인 밥을 먹었다. 그건 어머니가 만든 규칙이기도 했다. 예,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가정의 어머니들이 또 여성으로서 그 차별받고 무시받았던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짚어주는 대목이 저의 눈에는 좀 이렇게 남달리 이렇게 이게 좀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독서 토론 모임을 하면서도 그 회원 중에 어머님들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성으로서 어떤 차별받았던 것, 또 엄마로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하고 밥은 해주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서운함들,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아주 예, 마음의 소리를 서로 이제 나누면서 그렇게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독서 토론하면서 저희 그 회원님들 중에 어머님들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뭐냐면 저도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그 사과를 깎고 과일을 이렇게 깎아 보면서 이제 경험했던 건데, 정작 우리 어머님들이 그 밥을 해대고, 그리고 이제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과일 깎아가지고 또 갖다 주고, 예, 그리고 이제 뭐 정리하고 손 씻고 가서 먹으려고 딱 상에 가보면, 정작 어머님들이 그 먹을 그 어떤 과일은 하나도 남아 있지가 않죠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그 독서 모임 회원 그 어머님들께 신신당부를 했어요. 저도 제가 집에서 과일을 깎다 보니까 한 조각 깎아가지고 놓고 하다 보면 옆에 식구들이 주워 먹다 보면 정작 내가 그 사과를 깎는 사람이 먹을 사과가 없어지더라. 그러니 사과 깎을 때 제일 먼저 깎은 거는 무조건 본인 입에다 먼저 집어넣고 먹어가면서 깎어라 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뭐 실제로 과일을 다 깎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다 내놓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과를 깎은 사람이 어머니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은 뭐 가족들이 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지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 당부를 왜 그 어머님들께 드렸냐면, 깎아보면 사과를 깎아보는 사람은 알죠. 이게 이제 먹어보면서 이게 맛있는 사과고 이게 좀 덜 맛있는 사과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깎고 배분해가지고 나눠놨을 때 맛있는 사과의 위치가 어디 있고 좀 덜 맛있는 사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과를 깎는 사람, 헌신한 사람의 어떤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절대 가정에서도 무조건 희생만 하지 말고 먼저 본인을 좀 챙기고 본인을 귀하게 좀 대접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회원님들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아주 막 너무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아주 좋아하면서 그렇게 독서 토론을 오늘 예 아주 아름답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여기 책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지적도 저자의 이 지적도 아주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백인 혼혈은 TV를 보면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고 동남아 혼혈들은 주로 다큐멘터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말을 딱 가만히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대에 어떻게 벌어지는 그런 게 보면 그 차별인 거죠. 그러니까 이 백일 혼혈은 뭔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, 동남아 혼혈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시선과 이런 차별들을 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잘 진단을 하고 이렇게 딱딱 집어내는 그 관찰력들이 아주 흥미를 일으키고 재미있게 이렇게 무릎을 탁탁 치면서 공감하면서 봤던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갑질 당하는 사람, 또 아파트 그 경비원이 또 이제 갑질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, 갑질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갑질을 하게 되어지는지 뭐 이런 것,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것에서도 왜 복부인은 있는데 왜 복남편은 없냐, 왜 치맛바람은 있는데 왜 바짓바람은 없냐,
뭐 이런 거에서부터 세세하게 이렇게 지적한 어떤 이런 그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그 몸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저자의 그 견해가 아주 신선하고 제가 볼 때는 참 공감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뭐 급하게 독서 토론 모임 마치고 오자마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책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